챗 GPT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이제는 학교에서도 챗 GPT 시범 수업을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저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도움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기술의 진보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한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우가 0.1%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0.9%, S&P가 0.3%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경제 지표가 워낙 잘 나오면서 또 미국 경제 또 너무 좋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주가가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구글, 테슬라 모두 다 올랐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와 에너지 관련 섹터들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어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이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제 조금 약간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CPI 이슈가 터졌고,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선진장님 그리고 지식앞에 겸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편집을 좀 다시 잘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주식 할만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작년에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잘 예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도 정말 그런 일들이 발생해도 주가가 계속 빠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해볼만 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올라오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버크셔 해더웨이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13F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투자의 대가들이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팔았는지가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버크셔 해더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아니고 버크셔 해더웨이죠. 애플은 추가 매수를 했고요. TSMC 주식은 대부분 처분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TSMC를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버핏이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이 또 싸움을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다만 버핏이 TSMC를 샀을 때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죠. 버핏이 뭘 좀 알아봤을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과격하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구간이었는데 그렇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되돌림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핏은 TSMC를 68불에 사서 74불에 매각한 걸로 보입니다. 단타도 잘하시네요. 자, 로블록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로블록스 예약 증가 이렇게 되면서 EPS는 예상보다 조금 덜 안 좋았고요. 매출이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로블록스 주가는 어제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블록스 주가 반등에 이제 로블록스와 관련된 이제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인들을 사용량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받아야 되는 차트는 이 차트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신고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가장 높았던 수준보다 더 높아졌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매크로적인 변수가 아니고 미국의 SEC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규제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오늘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CT에서 다시 한번 좀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내용 보시면은 연준 그리고 ECB, BOJ, PBOC 등의 가지고 있는 자산들, 쉽게 말하면 돈을 얼마나 풀었냐 하고 보면 여기 보신 대로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이 주가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전망에 따르면 연준이 계속 줄일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다시 안 줄인다면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2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4.6% 수준에서 조금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10년물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0.5bp가 올라가면서 3.8%까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달러는 또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달러가 0.7%나 상승했고요. 최근에 이제 더 높은 금리를 바라보는 시장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5.5%까지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스권, 즉 뭐 100에서 105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예상한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주요 원자재 중에서는 유가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은 최근에 계속 조정 중이고요.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가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3%를 기록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CT에서 얘기하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 작년 12월부터 지금 서프라이즈 지수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것이 1월 말부터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 내용은 결국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고용지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CPI도 엄청난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뉴스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연일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새 학기 학교에서 챗 GPT 첫 시범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부산교육청에서 윤리적 이용 교육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챗 GPT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보다 보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일회성 요인이 뭔지를 봤더니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먼트라는 이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COL라 콜라 이게 뭐야 하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챗 GPT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산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챗 GPT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안 쓰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쓰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인 거죠. 관련해서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있어요. 리뷰엉이라는 분이 유튜버인데요. 138만 명이고요. 분이 이제 어제 영상을 만드셨는데 유튜브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셨던 얘기를 인용하시더라고요. 기술의 진보는 마치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든 도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죠. 기술이 진보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든 도끼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챗GPT가 나온 이후로 많은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무한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고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한 달 만에 기준금리 위로 다시 올라선 3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만기 국채가 기준금리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은 국채 선물입니다. 국채 선물,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을 의미하는 국채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다시 올라오면서 기준금리 이상으로 3년물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차가 너무 확대되면서 격차가 커지면 자금 유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박정우 사장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다가 반도체 이제 다 뺏긴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챗 GPT 때문에 수요가 좋아서 우리가 감산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였는데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너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론이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 가져가고 마이크론의 빈자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그러면 인텔로 가져간 마이크론의 인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텔이 인재를 키워놓으면 또 구글과 엔비디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도체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이닉스 일단 갔다가 마이크론 갔다가 인텔 갔다가 구글이나 엔비디아로 가면 된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부문에서는
사람도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중국 개도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중국이 개도국이냐, 터무니없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레이 달리오가 어제 한마디 했죠.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진짜 승자는 미국과 중국 모두를 활용 가능한 사람일 것. 그것이 우리나라면 참 좋겠는데요. 외신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브레이드 이사님이죠. 부의장이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고 연준에서 굉장히 비둘기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바이든 정부로 들어가면서 연준에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 노 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에서 경기 침체가 없는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엘리언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 아니다, 이거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노 랜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연초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도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이유는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